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찾아뵙습니다. 지난주 투자 전략 우선은 이번 주 기대한 것만큼 시장이 나와주질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하고 국내 주식시장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시장이 유독 좀 더 안 좋은 분위기인데, 그동안 시장은 상승, 바닥권을 탈출해 나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연말에 대한 기대도 많이 주었는데, 그러한 기대가 지금은 실망으로 다가왔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한 가지는 포트폴리오 재편성, 글로벌 포트폴리오 재편성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애매한 위치, 경제적인 위치도 포함이 되고 있죠. 국가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한국을 중화권 중시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아닐 것이냐, 중화권에서 제외가 될 것이냐부터, 선진국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머징에 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상황들에 지역적인 부분, 지정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경제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 애매하단 말이에요.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사실 선진국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성장세는 선진국들의 성장 정도밖에 안 되고, 성장률은 그렇다고 해서 뭐 부실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지난달 투자 전략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MSCI죠. 그 펀드 지수 편입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펀드에서 섹터별로 바스켓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는 한 종목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해외에서 외부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때는 바스켓으로 묶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종목이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묶어서 들어온다는 건데, 선진국이면은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묶어서 들어온다든지, 이머징이면 이머징 지수에 묶여 있는 종목을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그런데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이 계속 애매한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MSCI 지수 조정과 지수에 포함되는 편입 종목과 관련돼서 조정이 있다 보면, 거기서의 국내 주식시장 관련주 유출이 가셔야 되는 시점이 지금 연달아서 나타났을 가능성, 이 부분이 좀 지수에 이번에 최근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이것과 연달아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지난 시간 환율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거죠. 우선 반등이 있었을 자리를 놓쳤다는 거죠. 원화가 재차 강세로 돌아설 수 있는 여지를 놓쳤고, 그러한 여지가 된 것은 물론 달러가 강했다. 달러가 강했는데 원화는 약세 요인이 오히려 많았다. 지정학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자본 유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무튼 간에 좀 환율에서도 불리하게 돌아간 측면은 있다는 겁니다. 환율과 관련돼서 좀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난 투자 전략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 뿐만 아니고 뭐 채권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시황을 보실 때 염두에 둘 점들이 있습니다. 과연 현재의 시장의 움직임이 단기 요인에 의한 움직임인지 아니면은 장기 요인에 의한 움직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죠. 현재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낙폭을 만들었던 요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펀더멘털과 관련된 악재 요인들은 많은 부분을 반영을 한 거죠. 올해 특히 3분기 때 대부분 그것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타나는 부분은 그런 거시적 악재 요인들을 반영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발성 우려 이슈들이 작용을 해서 조정 요인들 시장을 약세로 만들었고, 이런 상태에서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수급 차원에서 작용을 하지 않았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대응 전략,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펀더멘털을 벗어나서 과도하게 단발성 요인으로 인해서 추가 하락한 부분들은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오늘 나왔던 저점이 저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지를 마냥 밑으로만 빼고 볼 거냐? 이것도 여기서 사실 이 밑으로 어떤 근거 있는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물론 뭐 여러가지 계산법을 가지고 통계적인 계산 수치를 가지고 들이대면은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게 맞냐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배우는 여러가지 법칙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패턴이라든지, 결국에 그건 확률이거든요. 그동안 어떤 거래들에 대해서 통계를 내서 그런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기술적인 패턴상 그런 패턴이 5개 중에 3개가 그렇게 되고 2개는 그렇지 않게 된다면 그 패턴은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인 패턴들을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70%를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대부분 50%를 조금 넘거나 좋은 케이스로 나오는 부분들이 아주 일반적인 경우들 60% 정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은 경향을 판단하고 흐름을 판단하고 참고를 하는 정도지,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포인트로 잡고서 기술적인 어떤 신호가 나왔으면은 매수다, 다른 거는 주변의 어떤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다 무시하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자, 지금 투자자들이 매번 실패하는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번 실패하는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한 가지예요. 기술적인 흐름을 너무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매수, 매도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적인 것만 판단을 해서 매수, 매도를 결정한다는 것.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그것이죠. 자,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만드는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거기서 실제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고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주가, 거래량, 시간, 그 다음에 뭐 거래원 정도, 이걸 가지고 다 만들어내는 거죠. 지표들을. 일봉도 그 중에 하나고.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여러가지 요인들 중에서 많이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도 잘 안 통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바로 기술적 사항에 의존하는 부분들. TV에서 내노라는 전문가들도 맨날 나와서 주로 강의하는 거는 차트 강의만 합니다. 쉽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많이 봐주거든요. 그림 보고 얘기하니까는 쏠깃쏠깃하거든요. 뭔가 테크니컬한 무엇에 대해서 이것만 잘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큰 노력하지 않고 크게 머리 쓰지 않고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자, 주식 투자 10번 중에 9번 수익 냈는데 한 번 손실로 깡통이 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패턴 5가지 중에서 3경우가 그렇게 나오는데 나머지 2경우는 그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60% 확률만 나오더라도 이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머지 40%에 걸릴 가능성이 없나?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적지 않아요.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에 수익이 날 경우에 크게 날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바로 놓치는 부분들입니다. 수익을 쫓는다는 거죠. 수익을 쫓다 보니 기술적 분석에 더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기술적 차트들은 매우 자극적인 그림들을 투자자 뇌리에 계속해서 꽂아주기 때문이죠. 옆에서 막 하루에도 20-30%씩 수익 나는 게 맨날 보여요. 함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차트에 의존하다 보면은 수익에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여건들, 다른 요인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성이라든지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오히려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주식 투자 수익을 쫓는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손실 방어를 잘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위로는 언제든 얼마든 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래로도 그렇게 튈 수 있어요. 아래로 터질 수 있는 부분만 잘 막아둔다면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를 위험하게 하니까 주식 투자가 위험한 거지. 주식 투자 본질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구조를 짜면 돼요. 위험하지 않게 구조를 짜면 돼요. 그거를 만들어가는 게 골든클럽이고요. 어쨌거나 제가 시장 지지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서 누가 언제가 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 찍기예요. 지금 위치에서 이렇게 뭔가 뚜렷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딱 여기가 지지선이다, 2000이 지지선이다, 2025가 지지선이다 할 수 있는 선은 없어요. 언제든 지금 상태에선 언제가 됐던 반전을 일으키는 지점이 지지점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 한 20포인트 더 밀려서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문제는 그거 아무도 못 맞춰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냐. 자, 분명한 건 이번 조정 마무리되고 나면은 시장 본격적인 강한 랠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은 수급들이 노리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눌려 있을 만큼 눌려 있고 노릴 만한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 한국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기웃거림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은 뭔가 눈치 보기보다는 저가 매수를,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체적으로 주식 계좌의 자금을 늘리고 주식 비중을 늘리는 타이밍으로 봐야지 된다는 거죠. 자, 관련돼서 지금 저가 매수를 해야지 욕같이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이전 투자 전략들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종목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추천 종목이에요. 네. 오늘은 실적을 기반으로 한 추천 종목은 아니고 이슈에 의해서 나오는 종목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만 비중을 두고 가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오늘도 젠백스 보셨죠? 오늘 젠백스가 급등했습니다. 신약 관련된 모멘텀들이 국내 주식시장 그나마 좀 수급이 트이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요.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치료제 관련돼서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APX115, 여기서 이제 임상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소식들이 왔다갔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런 이벤트성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주가를 한 번씩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수급 상황이다.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임상 소식이며 신약 소식들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 급등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다가 거기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전체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레벨업이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앞타바이오 들고 나왔고요. 역시 이런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리스크가 많이 내포가 됩니다. 물론 기대 수익도 높죠. 기대 수익이 충분히 높은 만큼 우려할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종목들 파고 들어가실 때는 명확한 손절선을 그려두시고 미련 갖지 말고, 팔면 오르겠죠. 팔면 오를 수 있어요. 팔면 올라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면 올라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손절선,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미련 없이 파는 게 정석입니다. 자, 오늘 강의 같은 투자 전략 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좀 많이 올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아마 제가 볼 땐 다음 시간에는 많이 시장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부품 기대를 가지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